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이썬 프로그래밍의 가장 기본이 되는 데이터 타입과 데이터 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변수 타입과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효율적인 코드를 작성하는 첫걸음입니다. 초급 개발자가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다루고 관리하는 방법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총 8가지입니다. 먼저 기본 데이터 타입인 정수, 실수, 문자열, 불리언을 알아보고 이어서 리스트, 딕셔너리, 튜플, 세트 같은 데이터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타입 체크와 변환, 넌 값 다루기, 그리고 리스트 컴프리헨션까지 다룹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가 보겠습니다. 프로그래밍에서 데이터 타입은 데이터가 어떤 종류의 정보인지를 정의합니다. 파이썬은 동적 타입 언어라서 변수를 선언할 때 타입을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4가지 기본 타입이 있습니다. 첫째, int는 정수형으로 소수점이 없는 숫자입니다. 둘째, 플로트는 실수형으로 소수점이 있는 숫자입니다. 셋째, str은 문자열로 텍스트 데이터를 담습니다. 넷째, 불은 불리언으로 참과 거짓만 가집니다. 이 4가지가 파이썬의 기본 뼈대입니다. 코드를 보시겠습니다. age 변수에 25를 저장하면 int 타입이 되고 파이에 3.1415를 저장하면 플로트가 됩니다. name에 문자열을 넣으면 str, isActive에 true를 넣으면 불 타입이 됩니다. 타입 함수를 사용하면 언제든 변수의 타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디버깅할 때 이 타입 함수를 아주 자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리스트입니다. 리스트는 여러 값을 순서대로 저장하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 구조입니다. 대괄호를 사용해서 만들고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합니다. 리스트의 특징은 순서가 있다는 점과 다양한 타입을 하나의 리스트에 섞어서 저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생성한 후에도 자유롭게 수정, 추가, 삭제가 가능합니다. 코드를 보시면 프루츠 리스트에 사과, 바나나, 체리를 넣었습니다. 어펜드 메서드로 맨 뒤에 포도를 추가하고 인서트 메서드로 원하는 위치에 망고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인덱스로 접근할 때는 0번부터 시작하며 마이너스 인덱스를 쓰면 뒤에서부터 접근할 수 있습니다. 리무브로 값으로 삭제하거나 딜리트로 인덱스로 삭제할 수 있고 len 함수로 리스트의 길이를 확인합니다. 세 번째는 딕셔너리입니다. 딕셔너리는 키와 값의 쌍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구조입니다. 실무에서 JSON 데이터를 다루거나 API 응답을 처리할 때, 설정 정보를 관리할 때 등 정말 자주 사용됩니다. 중괄호로 생성하며 키를 통해 값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 3.7 이후부터는 삽입 순서가 유지되고 중복 키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코드를 보시겠습니다. 유저 딕셔너리의 이름, 나이, 역할, 기술을 저장했습니다. 대괄호로 키를 전달해서 값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키를 요청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get 메서드를 사용하는데 키가 없으면 기본 값을 반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forloop로 아이템즈를 순회하면 모든 키와 값을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튜플입니다. 튜플은 한 번 생성하면 수정할 수 없는 불변 데이터 구조입니다. 소괄호로 만들며 리스트보다 메모리를 적게 사용하고 실행 속도도 빠릅니다. 변경되지 말아야 하는 데이터를 저장할 때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좌표 정보, RGB 색상값, 함수의 반환값 등에 많이 사용됩니다. 코드를 보시면 코어더네이츠 튜플의 위도와 경도를 저장했습니다. 튜플의 가장 강력한 기능은 언패킹입니다. 튜플의 값을 여러 변수에 한 번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let 카머란 equals coordinate처럼 작성하면 각각의 변수에 값이 들어갑니다. 함수에서 여러 값을 반환할 때도 튜플을 사용하며 이를 언패킹해서 각각의 변수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주 실용적인 패턴입니다. 다섯 번째는 세트입니다. 세트는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데이터 구조입니다. 수학 시간에 배운 집합 연산을 파이썬에서도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을 기호로 간단히 표현할 수 있으며 리스트에서 중복을 제거할 때도 세트로 변환했다가 다시 리스트로 만드는 방법을 자주 사용합니다. 코드를 보시면 스킬즈.A 세트에 파이산, 리액트, CSS, 파이산을 넣었습니다. 중복된 파이산은 자동으로 제거되어 3개만 남습니다. 앰퍼샌드 기호로 교집합, 파이프 기호로 합집합, 마이너스 기호로 차집합을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리스트에서 중복을 제거하고 싶을 때 리스트 세트 네임즈처럼 세트로 변환했다가 다시 리스트로 만드는 패턴을 기억해 두세요. 6번째는 타입 체크와 변환입니다. 데이터를 다루다 보면 타입을 확인하거나 변환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사용자 입력은 항상 문자열로 받기 때문에 숫자로 변환하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아이전스턴스 함수로 타입을 검사하고 int, 플로트, str 함수로 명시적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코드를 보시면 아이전스턴스로 배류가 int 타입인지 확인합니다. 여러 타입을 동시에 검사할 때는 튜플로 전달하면 됩니다. 실무에서는 self-int-convert 같은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try except로 감싸면 타입 변환이 실패해도 에러가 발생하지 않고 기본값을 반환합니다. f스트링 안에서도 int나 str로 타입을 변환해서 원하는 형태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7번째는 none 값 다루기입니다. none은 값이 없음을 나타내는 파이썬의 특수 객체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값을 찾지 못했거나 API 호출이 실패했을 때 none이 반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none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얼리뷰트 에러가 발생하므로 항상 안전하게 처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코드를 보시면 none 확인은 is none으로 합니다. 등호 2개 대신 is를 사용하는 것이 파이썬의 관례입니다. or 연산자를 사용하면 none일 때 기본값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유저네임이 none이면 게스트를 표시하는 패턴은 실무에서 아주 자주 사용됩니다. getter 함수는 객체가 none일 때도 에러 없이 기본값을 반환해줍니다. 딕셔너리에서는 get 메서드로 안전하게 접근하세요. 마지막은 리스트 컴프리헨션입니다. 리스트 컴프리헨션은 포루프를 한 줄로 작성해서 리스트를 만드는 파이썬의 강력한 기능입니다. 코드가 간결해지고 가독성이 높아지며 일반 포문보다 실행 속도도 빠릅니다. 조건문을 함께 사용하면 필터링도 가능합니다. 실무에서 데이터를 변환할 때 자주 사용하는 패턴입니다. 코드를 보시겠습니다. 넘버즈 리스트의 각 요소를 제곱하는 것을 한 줄로 표현했습니다. if 조건을 추가하면 짝수만 필터링할 수도 있습니다. 문자열 리스트에서 스트리프과 로어를 한 번에 적용해서 데이터를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중첩 리스트를 평탄화할 때도 리스트 컴프리헨션이 유용합니다. 이 패턴들을 익혀두시면 코드가 훨씬 깔끔해질 것입니다. 여기까지 파이썬의 데이터 타입과 데이터 구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본 타입부터 리스트, 딕셔너리, 튜플, 세트까지 각각의 특징과 활용법을 살펴보았고 타입 변환, none 값 처리, 리스트 컴프리헨션까지 배웠습니다. 이 기본기를 튼튼히 다지면 더 복잡한 프로그램도 자신감 있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배운 내용을 실무 프로젝트에 직접 적용해 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